나는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다. 예약된 그날의 하루는 온종일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게 나의 직업이다. 보통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의뢰가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면 마음이 무겁지만 나는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통성명도 없이 그 친구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이것저것 별거 아닌 일들을 물어본다. 그렇게 별것 없이 옆에 편하게 있어주는 일, 그게 내 일의 주된 업무이다. 어떨 땐 아무리 자연스럽게 대해도 도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도 있다. 그런 친구에게는 헤어질 때 준비해두었던 선물을 무심히 주고 온다. 사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그 친구가 갖고 싶어 했거나 좋아하는 캐릭터 등의 선물로 준비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 선물을 보면 나를 떠올리고 같이 있었던 느낌을 되새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친구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며 부모님을 통해 재방문 요청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그때는 나도 너무 신기하다. 보통은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히 나누었던 친구들의 재요청은 잦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날 다시 찾는 건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90%를 차지하는 중고생 친구들 말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오랜만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되어달라는 의뢰다. 요청사항을 차근히 짚어보았다. 앞머리는 내리지 말고 모두 넘겨달라고 했고 흰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가벼운 단화를 신어달라고 했다. 택배로 향수를 보내줄 테니 그날 꼭 뿌리고 와달라고 했고 시계를 제외한 액세서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리 예약해둔 렌트카를 픽업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사항이 많은 만큼 견적비를 높게 뽑아보냈지만 단번에 오케이 했다. 이번엔 뭔가 스케일이 큰 것 같아 살짝 긴장도 되지만 내 장점인 호감도 높은 외모와 친밀감 좋은 성격을 잘 활용해 볼 때인 것 같다. 요청사항에 맞게 제대로 준비된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출발하려 한다. 아차, 향수가 빠졌다. 상콤 달달한 향이라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요청사항이니 양쪽 손목과 목더미 쪽에 적당히 뿌려주고 나는 집을 나섰다. 렌터카를 픽업하러 왔는데 큰 SUV 차량이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차종이라 궁금했는데 마침 잘 됐다. 색상도 블랙. 그래, 남자는 블랙이지. 창문을 열고 신나는 마음으로 의뢰인분의 집으로 갔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나 지금 집 앞인데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와. 그래,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 금방 내려갈게. 우리의 첫 대화였다. 금방 내려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3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 나는 보채지 않고 기다린다. 지루함에 몸이 나른해질 때쯤 그녀가 내려오는 게 보였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다. 들고 나온 짐들을 트렁크에 싣고 차문을 열어주었는데 안 하던 거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준다. 오늘은 너무너무 예뻐서 안 열어줄 수가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녀가 기분이 좋았는지 피식 웃어주어서 어색하면 어쩌나 하는 첫 만남이 다행히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녀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고 나는 운전을 시작했다. 나에게 나는 향을 맡아보려는 듯 코로 깊게 숨을 내쉬는 것 같아 나는 창문을 모두 닫아 올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추억을 꺼낼 수 있도록 그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어떤 성향이었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나는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 그녀가 나에게 아픈 발은 괜찮냐며 물었고 영문을 모르겠지만 나는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다. 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기에 말을 이어갔다. 아까 생각보다 늦게 내려와서 사실 깜빡 졸 뻔했어. 그녀는 오늘 내게 특별히 더 이뻐 보이고 싶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마침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고 나는 그녀에게 웃어 보이며 살짝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행히 그녀도 웃어 주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천 센트럴파크 공원이었다. 멀리 야외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무 그늘 및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았고 오늘 우리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곳이 아지트인 모양이다. 그녀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하나씩 열었고 거기엔 김밥, 샐러드 그리고 간단한 과일. 생각보다 조촐했다. 김밥이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는데 그녀는 집 앞 김밥집에서 사온 거라고 했다. 이번엔 정말 직접 싸우고 싶었는데 어제도 수술이 늦어져 집에 와서 정신없이 잠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 그녀의 직업이 의사인가 보다. 요즘엔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세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이런 여친에게 이별통보를 한 전 남친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진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던 그녀에게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 말뿐이었는데 그녀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는 일이 바빠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또 작년에 내가 했던 프로포즈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다독여주며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좀 걷자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날이 조금 쌀쌀해졌다며 내 옆으로 살짝 붙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주었다. 나는 일을 할 때 나만의 기준이 있어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적정선을 지키면서 긴장을 늦추진 않았다. 크게 한 것도 없이 시간은 꽤 빨리 지나갔고 예약되었던 시간이 다 되어가던 터라 나는 그녀에게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차에 올라타고서도 그녀는 나에게 별말이 없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했던 전 남친이 그리워서였을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이 견적도 꽤 나왔던 오늘 하루, 내가 왜 필요했을까 궁금했다. 어둑해질 무렵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는 나에게 힘들게 말하기 시작한다. 아픈 발로 운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쉬는 날이 그날뿐이라 무리해서 나에게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날 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날 일은 없었다고. 그럼 내가 죽는 일 같은 건 없었을 거라고. 1년 전 여자친구를 데리러 오는 길 사고로 남자친구가 죽었던 것이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를 잡고 말해주었다. 사실 나는 너와 헤어지자는 말을 언제쯤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고. 프로포즈를 했지만 대답도 없는 너를 기다리는 게 지쳤다고. 그래서 외로웠는지 친구에게 소개받았던 여자 후배가 있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너에게 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날 사고는 아픈 내 발 때문이 아니라 여자 후배에게서 온 전화를 받다가 난 사고였다고 말해버렸다.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녀는 트렁크에 있는 짐도 챙겨가지 않은 채 뒤돌아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차량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은 씻어두었고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이제 씻고 잠시 책상에 앉아 업무 일지를 기록한다. 오늘 나는 내 몫을 잘 해낸 것인지 평가 항목에 나를 처음으로 채점할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그녀의 생각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피드백이 없었던 오늘 하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 조금은 아쉽다. 나는 오롯이 의뢰인을 위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았지만 내 대처가 맞는 방향이었을까? 다시 그녀를 찾아가 보고 싶지만 그건 내 업무 수칙 위반이다. 그녀에게 새로운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마음으로 빌어본다.